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배열이라는 기능입니다. 요 버튼은 리본 메뉴에 바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 배열 버튼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클릭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배열이라는 기능 자체는 똑같이 생긴 객체를 일정한 규칙으로 화면에 나열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요게 가로로 한 50개, 세로로 50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걸 50개나 복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배열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50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50개, 50개, 가로로 50개, 세로로 50개 되는 객체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객체 자체에는 배열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특성에 배열이란 걸 사용을 했다라는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50개로 들어가 있는 걸 뭐 40개, 40개로 객체를 이렇게 쉽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집이 다 끝나서 이 하나씩 하나씩 예외 기능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친구를 분해해 주면 됩니다. 분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 연간 배열이라는 정보가 속성이 싹 사라지면서 일반 객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특정 똑같은 형태의 객체를 여러 군데에 일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시킬 때 배열 기능이란 걸 사용을 하는데 이 배열 유형마다 사실 명령어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직사각형 배열은 array, rectangle이라고 해서 array 뒤에 rect가 붙고요. 경로 배열은 경로를 뜻하는 패스가 붙어서 array path. 원형은 폴라 polar 이렇게가 붙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 기능 다 array라는 기능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명령어까지는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array 배열 요 명령어 하나만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사용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사각형 배열부터 사용을 할게요. 가로 100, 세로 100짜리 사각형을 그렸는데 요거를 직사각형으로 배열을 시키겠다. 그러면 일단 array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겠죠. array란 기능은 array인데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앞에 두 글자 ar만 입력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나열시킬 건지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할 수 있으니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어떤 규칙을 사용할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면 오토캐드에 입력되어 있는 기본값인 가로로 4, 4열, 세로로 3, 3행, 4열 3행의 객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격은 선택한 요 객체의 크기의 1.5배가 돼요. 제가 가로로 100, 세로로 100을 했죠. 그래서 왼쪽 꼭지점부터 왼쪽 꼭지점, 다음 객체 왼쪽 꼭지점까지가 1.5배인 1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 이렇게 배열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여기에도 리본 메뉴에도 입력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립을 사용해서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커서를 올려놓으면 바꿀 수 있는 값이 나타나죠.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걸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열과 행의 개수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요거는 기준점이고요. 기준점이라서 움직이면 그냥 전체가 다 움직여 버립니다. 자, 요 기준점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로는 간격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200 클릭해서 움직여준 다음에 200으로 입력을 해주면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준점의 대각선 쪽에 있는 거는 가로랑 세로의 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립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화면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고 이 위에서 바꿔줘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열의 7줄이죠. 7줄인데 5줄만 갖고 가자. 그러면 5개로 줄고요. 사이 간격도 뭐 150으로 다시 늘리자. 그러면 150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이 객체가 계속 연관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생긴 지는 조금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웬만한 오토캐 버전의 오토캐드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10년 넘게 지난 버전에서는 이걸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요. 직사각형 배열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서도 수정을 해주면 특성창을 통해서도 수정을 해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메뉴가 더 편하죠. 자, 그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어레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원형 배열이냐 직사각형 배열이냐 밖에는 선택을 해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입력한 값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간격값을 100, 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미리 보기를 해줘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기도 힘들고 수정을 하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배열이 다 끝난 다음에도 연관 배열이라는 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수정을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뭐 아직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이왕 처음에 배운다면 연관되어 있다는 요 속성 굉장히 편하잖아요. 요 어레이 일반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건 잊어버리시고 요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거기에 이게 속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해줄 수 있는데 요런 추가 기능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점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 기준 객체의 기준점 요 점이 기준점인데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배열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요 다음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재는 건데 이 기준점이 거리를 잴 때 특정 위치에 있어야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요 기준점을 새로 설정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보시다시피. 자, 그리고 원본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선 처음에 클릭했던 사각형 하나를 배열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사각형이 아니라 안에 뭐가 또 추가되고 형태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다 지우고 다시 배열을 시킨다.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요 원본 편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본 편집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걸 편집할 거냐 객체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뭘 선택하든 그걸 기준으로 배열이 쫙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원을 하나 추가로 그려주면 나머지 객체들에도 이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다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도 다 대부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넣고 사각형 원래 있던 건 지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형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바뀐 게 적용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원본 편집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항목 대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가로로 5개, 세로로 4개, 총 20개의 객체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딴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항목 대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좀 작게 그릴게요. 뭐 불특정한 이렇게 생긴 친구로 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항목 대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뭘로 바꿀 거냐를 먼저 물어봐요. 이 친구로 바꿀 거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준점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까 배열할 때 왼쪽 아래 지점을 기준을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걸 여기에 요 위치에 집어 넣는데 그때 배열되어 있는 기준점에 요 객체의 어느 지점을 맞춰서 넣을 거냐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왼쪽 아래 지점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점까지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 배열되어 있는 것 중에 뭘 바꿀 거냐고 물어봅니다. 바꿀 거에 클릭을 해주면 전체 배열의 왼쪽 아래 기준점에 요 점, 기준점으로 입력했던 요 점이 위치하게 되면서 배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주고 요 옵션에서 다 끝났으니까 종료를 입력을 해주면 배열이 끝납니다. 이렇게 몇 개를 바꿨다 하더라도 그래도 객체 정보는 배열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정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계속 이어나가서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몇 개만 바꿀 때 항목 대치 그리고 원부분 편집 전체를 다 바꿀 때 원본 편집 이런 기능들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사용은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간격이 이렇게 넓은 구간의 간격이 일정해야 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구간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기본 형태만 잡아놓고 분해해서 익스플로드로 분해해서 후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간격을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더 많이 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배열 이 기능을 준비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라는 예제 도면을 열면 이렇게 뻥 뚫린 데에 책상이 하나 덩그러니 위치해 있어요. 이 친구를 배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쭉 나열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얘를 반전 미러 시켜서 미러 시킬 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책상과 책상 사이에 이 얇은 선은 파티션이에요. 칸막이 세우는 건데 이 칸막이가 중복돼 있어도 보통 칸막이는 책상과 책상 사이에 중복돼서 한 개만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지금 연습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줘도 무방합니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전시킨 다음에 복사해서 위로 가져가서 놔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옆으로 직교 모드 키고 한 4,000 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한번 4,000 갔으니까 8,000, 12,000, 16,000, 그 다음에 2만 이렇게 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24,000 이런 식으로 배열을 복사 기능과 반전 기능과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듯이 4,000씩 하니까 조금 너무 딱 붙죠. 그래서 간격을 조금씩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거 하나씩 200씩 옮기시겠어요? 200 얘는 두 번 옮겨야 되니까 400 이렇게 옮기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배열을 써주면 편하다라는 걸 예시로 들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책에서는 요거를 덩어리를 만드는 거를 그냥 복사하고 반전시키고 해서 한다고 써놨는데 이 친구도 미러로 어레이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은 1열이면 충분하니까 한 개만 써놓고 그 다음 행은 요 간격이 중요하죠. 요 간격을 기준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해서 1666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666 해주면 딱 붙겠죠. 근데 한 개 더 넣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이얼로 수정을 시켜놓고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반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전.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또 배열시켜주면 되겠죠. 만약 개수를 늘려줘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를 또 배열을 시키겠습니다. 어레이 기능으로 이 친구를 직사각형으로 배열시키면 되는데 이번에는 위로 샘열이 필요가 없죠.
가로로 한 줄만 가면 되니까 일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개수도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이 간격도 아까 4000이었죠? 4000으로 해보니까 너무 꽉 붙었어요. 그래서 3800. 3800으로 하니까 적절하게 보인다. 이렇게까지가 연습 문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서는 4500에 6줄 냈네요. 4500에 6줄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거의 장점은 한번 그려놓고 그린 다음에 또 바꿔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뭐 5줄에 5500 이런 식으로 간격 조절을 다 그려놓고 나중에도 해줄 수 있다는 게 배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어레이 기능으로 꼭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원형 배열,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직사각형 배열이고 원형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